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조금 전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반대가 109표가 나와서 모두 부결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현재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입니다. 경제 분야 대질문인데 여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콕 최현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건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는데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거 아니냐며 사상을 검증하고 나섰습니다. 주체 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 같은 태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 의원들도 나서서 4선 국회의원이자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국회를 모욕하는 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민 6명이 북에 억류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이 후보자를 몰아붙였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같이 보시죠. 후보님, 잠시 화면을 보시죠.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분들을 모르십니까? 예, 오늘 이분들은 배우겠습니다. 2010년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입니다. 네, 탈북 의원들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날선 공방, 오늘의 프레스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까지 국회 상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방금 전 화면에서 최현미 기자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통일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오늘 하루 종일 초점이 맞춰진 것 같죠? 네, 야당에서 첫 질의자로 예. 나선 게 이태영호 의원이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사상 검증을 하는 질의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상 전향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는데요.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이 사상 전향을 선언했는데 예. 이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탈북자도 아닌 이 후보자에게 이 북한의 주체 사상 친봉자였다는 걸 전제로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주체 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전향이라는 거는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예. 답변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외에도 오늘 이인영 후보자가 과거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인영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또다시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1988년에 실형을 받은 적이 예. 있는데요. 당시 이 법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물을 갖고 북한의 유인물을 예. 갖고 있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이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점을 좀 오늘 야당 의원들이 주로 공세를 펼치는 예.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이 태 의원이 이런 과거에 본인이 북한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주체 사상 신봉자들이 대단히 많다고 들었는데 특히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그렇다더라. 예. 뭐 아침에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라고 이제 묻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는 북쪽에서 아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적인 질의 공방보다는 이 후보자의 사상 또 과거 전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 이인영 후보자.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했고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올랐는데 지난 시절에 학생운동할 때 주체 사상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20년, 30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러 가지를 좀 논해볼 대목들이 있어요. 글쎄요. 사상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 예. 있을까? 이게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전제가 지금 깔려 있잖아요.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 사상에 당신은 신봉자다라는 전제하에 질문 공세를 했다는 게 과거에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이 조선 후기에 이를테면 천주교가 우리에게 포교가 되기 시작할 때 당시에 조선 왕조에서 천주교를 탄압을 하고 천주교 신자를 적발해낼 때 의심이 가는 사람을 예. 잡으면 밑에 십자가를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입증한 거고 예. 그걸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너는 천주교 신자다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왜 이거 아니면 이걸 택했느냐 뭐 이런 건데요. 80년대에 사실 운동권 출신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예. 수감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저런 식의 잣대를 대다 보면 예. 이제 그때 시대 상황에 반독재 투쟁을 할 때 예. 87년 6.29 선언이라는 어찌 보면 무혈 시민혁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 당시에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 그 시대의 청년들에게 예. 과연 이 암울한 이 민주주의 회복에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사회주의에도 좀 경도가 되고 심지어 북한 쪽도 관심을 가져보고 예.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그들의 어찌 보면 소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이인영 후보자도 그랬던 부류 중에 한 예. 분이 아닐까. 어찌됐든 이인영 후보 같은 과거의 운동권 그리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예. 수감 경력이 있던 분들은 국회에 진입을 하면서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이미 평가를 받은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인영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후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 저런 걸 끌어들였을 걸로 좀 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유권자들로부터 세 번 지금 4선 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 어찌 보면 통과를 한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태영호 의원도 사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강남구에 출마하면서 너 빨갱이냐 빨갱이 아니냐 이런 사상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유권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탈북을 했고 기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대면 그것 또한 사실은 논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세 부른 걸로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이인영 지금 후보자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질문이 뭐였냐면 운동권 시절 가치를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 질문을 했는데 그 아주 뭐 단연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추구한 가치는 버릴 수 없다. 예. 그러면 자기가 추구한 가치가 뭔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 가치관이 있는지.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이런 말들은 하죠.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 정치는 한국에서 모든악의 근원이다.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이라는 변수를 다뤄야 되는 예. 그런 직무와 직책 그런 것들을 지금 대하는 그런 주무장관으로서의 역량들을 어떻게 했는지 예. 자기 가치관은 뚜렷이 얘기를 해야
이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믿고 예. 통일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추구해 줄 수 있는 대표자로서 우리가 섬긴다고 봐야죠. 예.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제 색깔론 얘기라든지 뭐 이런 전 사상 검증 얘기 이런 얘기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은미 기자, 이 외에도 이인영 후보자와 관련된 다른 몇 가지 의혹들이 더 제기됐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됐던 부분들의 예.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사실 아들 문제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스위스 유학간 아들이요. 예, 일부 언론에서 병역 문제를 비롯해서 스위스 유학 과정의 문제, 예. 뭐 등등의 어떤 의혹들을 제기했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선 이인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고 오히려 반대로 이인영 후보자 측은 예. 아니, 나를 검증해야지 왜 내 아들에 집중하느냐라면서 좀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직접 보시죠. 그래서 후보자의 자제분 아드님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저 솔직히 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그 CT들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CT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이 유학하게 된 과정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추천서 2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편입 심사는 우리 파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그 아들 병역 문제 관련해서 진료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인영 후보자가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들은 남아 있는데 그런 자료라도 필요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당의 동료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윤건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이 후보자가 예. 윤 의원의 운동권 선배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인 만큼 이인영 의원이 의원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예. 얘기를 하는 것과 달리 좀 정제된 언어로 신중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윤건영 의원이 대신 반발을 하는 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오늘 오전 중에 논란이 됐던 게 크게 야당에서 공세를 펼쳤던 게 이 사상 문제와 그리고 아들 문제인데요. 일단 사상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독재 시절 이 후보자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자가 이 천박한 사장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아들이 편입한 그 학교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이메일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이 교수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입학 여부는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 본인을 포함한 최소 3명의 교수진이 공정한 평가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특히나 이 학생에게 부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이번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라는 이런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당 일각에서 계속 부모 찬스를 주장하는데 답답하다라는 입장을 이 윤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예, 1980년대 우리 사회 민주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고 또 진보 진영의 핵심으로서 사회 변혁을 이끌었던 주체들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이미 기득권화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위조 학력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 간사인데요. 지금 이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의혹을 굉장히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국대까지 직접 가서 당시 학적부를 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 졸업한 걸로 최종 나옵니다. 학사 학위는. 그런데 이 학사 학위가 이 정상적으로 1학년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편입학을 한 거였거든요. 편입학을 하려면 그 이전 다른 학교에서 뭐 4학기든 5학기든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 편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이수한 걸로 해서 단국대 편입학을 한 걸로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조선대 상학과가 광주 교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단국대에 가서 봤더니 실제로 조선대라고 썼던 걸 누군가가 스카치 테이프로 위로 붙여가지고 그걸 광주 교대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 후보자가 뭔가 위조한 흔적이 일부러 아니겠느냐. 감추거나 변경하려고 예, 했던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대 상업과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5학기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교대라는 어떤 새로운 학교의 학력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억지 엉터리 주장이다. 예. 그 당국대 학적부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서 거기가 수정이 왜 되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 학교에서 수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학력 위조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너무 엉터리다. 예. 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제 친문들 큰일 났다. 학력 위조에 아주 화를 잘 내는 이 친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력 위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또 글을 페이스북에 썼던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청문이니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올 예정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론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6.17 정책에 따라서 조금 피해를 보게 됐던 일부 시민들이 실검 챌린지를 한 데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검 챌린지는 이제 여론을 좀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어서 계속 촛불 집회까지 이어가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저항 움직임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재산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당이라든지 일각에서는 특정 소수인들 집값이 특히 많이 오른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집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다수의 목소리이냐 너무 이것을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이 정부의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예. 특히 또 강남 집값을 겨냥해서 잡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지금 예.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책들이 딱 거기에만 해당돼서 적용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뭐 단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정책들도 처음에는 대출 규제, 예.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이제 공급 얘기를 하니까 그린벨트를 만지작거리는 걸로 하다가 지금은 뭐 국공유지 또는 유휴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몇 가지 대책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소급 적용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을 정부가 장려했던 거, 그다음에 2주택을 감수하고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다음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 꼭 그게 갭 투자가 됐든 안 됐든, 그러니까 이 소급 적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좀 해줄 필요는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이렇게 조직화된 힘을 보여주고 사실 뭐 이번 을지로에서 한다는 집회 이전에 또 어디선가 집회를 하면서 신발 던지기 예.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신발 던지기라는 게 이제 민심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예. 건데 그런 것들이 다수의 사실은 의견인 양 비춰진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좀 어찌 보면 논란의 위험할 수 대상이 있다. 될 수 예.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소급 적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해, 이거는 좀 보완을 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됨으로써 과거 대출 분양을 받아놓고선 대출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이 확실하게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